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 잘 살아온 걸까? 괜찮았던 걸까? 젊을 때는 그 질문을 깊게 붙잡지 못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오늘을 버티는 데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느 조용한 날 문득 지나온 날들이 한 장 한 장 사진처럼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던 일들도, 밤새 뒤척이며 가슴을 조이던 걱정들도, 자존심이 걸린 것처럼 매달렸던 순간들도 세월 속에 섞이고 나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면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이 원래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게를 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놓아도 될 것을 붙잡고 넘겨도 될 말을 품에 안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십 번 되돌려보며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무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인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조선의 한 선비 정약용이 온몸으로 버텨낸 삶에서 건져 올린 지혜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인생은 평탄한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은 날의 그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 뛰어난 재능, 나라에서 불러세운 자리까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정치적 바람이 불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쌓아 올린 지위는 사라지고 선생은 머나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으며 억울함과 답답함은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젊은 날 붙잡았던 것들만을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다면 그 순간 삶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세월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약용의 모습은 원망이 아니라 정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았고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기보다 남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갈림길 앞에 다시 서서 나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나요?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면 후회가 먼저 떠오르고 앞으로 남은 날을 생각하면 막연한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잠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나는 참 많은 날들을 견뎌낸 사람이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을 화려한 성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어떻게 건너왔는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 올린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가슴을 짓누르는 생각 하나를 조금은 내려놓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욕심이 큰 뜻을 가린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욕심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애를 씁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래서 더 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남들 눈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 욕심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과 열심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어디까지 자라느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욕심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초조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의 기준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내가 오늘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보다 오늘 얼마나 남에게 잘 보였는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젊은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인정받는 관료였고, 많은 이가 기대를 거는 학자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나라의 쓰임을 받는 것은 그의 꿈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큰 뜻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바람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자리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벼슬도, 자리도,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하던 이들의 환대도, 그가 젊은 날 붙잡고 있던 것들은 모두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내가 가진 것만을 인생의 전부로 여겼다면 그의 삶은 그 순간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약용 선생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지워놓고 나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옷도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이름도 떠받들던 주변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에게 남은 것은 생각하는 머리,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은 것을 다시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가, 글을 쓸 수 있는가, 오늘을 배움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렇게 붙잡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인정과 높은 자리가 중요했다면 유배지에서는 한 줄의 기록, 한 번의 깨달음,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선생의 삶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집만은, 이 일만은, 이 사람만은, 이 자리는 절대 놓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며 온 힘을 다해 버팁니다. 물론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때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정말로 인생 전체보다 소중했던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 자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모든 인연이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값어치까지 함께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을 진짜 무겁게 만든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붙잡고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살아보니 많이 가질 필요가 없더라.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세우느냐입니다. 작은 욕심이 자리를 차지하면 큰 뜻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작은 이익, 작은 자존심, 순간의 감정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대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믿어온 것들입니다. 꼭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는 기준, 자식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대, 남들이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마음. 이런 기준들이 높아질수록 삶은 편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만 남겨보면 어떨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오늘 하루 내가 지키고 싶은 태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같은 것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도 결국 이와 비슷했습니다. 세상이 주었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은 언젠가 떠나보내기로 하고 내가 스스로 갈고 닦을 수 있는 힘은 끝까지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출세의 길을 손에 쥘 수 없었지만 배움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그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남길 말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한때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누구보다 깊고 넓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는 비슷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화려하지만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씩 내려놓을 것인지. 이 일부의 이야기는 그 갈림길 앞에서 나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입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붙잡아온 것들 가운데 지금도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몇 개나 될까? 이제는 놓아도 괜찮은데 습관처럼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작은 욕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문을 열어줍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늘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어도 걱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불안하고 혹시 일이 잘못될까봐 밤새 뒤척이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리던 날, 자식 일로 잠을 설쳤던 날, 돈이 모자라 한숨만 나오던 날,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 그래서 걱정은 점점 커지고 마음속에서 불안은 덩치를 키워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시간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일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던 걱정들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도 생각만큼 크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어났어도 내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하며 미리 겪었던 걱정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도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슬에서 쫓겨나 유배지로 떠나던 그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남겨둔 가족은 어떻게 지낼까? 나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눈길을 받을까? 이 긴 세월이 끝나긴 할까? 내 이름은 이대로 역사에서 지워지는 건 아닐까? 18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내내 걱정 속에 갇혀 있었다면 그의 유배 생활은 그저 견디기만 하는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 선생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갈 날만을 세며 하루를 허비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책을 펼쳤고 쓸 수 있는 글을 썼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분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그저 고통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을 내려놓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유배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부를 완성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걱정을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아직 오지도 않은 폭풍을 두려워하며 오늘의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걱정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 걱정이 밀려오면 편지를 썼고,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웠고, 몸이 지치면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붙잡는 대신 오늘을 붙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이 하나 있다면 잠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5년 뒤에도 지금처럼 크고 무겁게 느껴질까? 이 걱정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일이 더 잘 풀릴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편이 나을까? 대부분의 경우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옅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길이 보이듯 시간이 지나면 걱정도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가슴 졸이며 걱정했던 일들 중 정말로 내 인생을 무너뜨린 일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놓쳐버린 오늘들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큰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도 혹시 무거운 걱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나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걱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걱정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나를 더 편하게 해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합니다. 걱정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은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걱정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걱정보다 먼저 오늘을 붙잡아 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보이는 것, 바로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온 삶의 모습입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복잡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사람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는 원래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할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나누고 저녁이 오면 하루를 내려놓고 잠드는 것. 이것이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고요한 흐름 속에서 사람은 본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단순한 흐름에 수많은 것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 한 번 한 실수를 평생 끌고 가는 무게,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수백 번 되돌리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단순했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쉬어갈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학문, 실학의 핵심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화려한 이론이나 복잡한 말보다 오늘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가를 따졌습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으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삶을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제도가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복잡한 예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기록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인생보다 나와 내 주변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이 텅 빈 살보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삶은 금세 무거워집니다. 비교는 나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나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비교하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결국 자신의 마음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그때의 선택을 떠올리며 혼자 마음속에서 수백 번 다시 되새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더 얽히게 만듭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바꿀 수 없는데 마음은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는 흐려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라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해석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덧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많이 가질 필요가 없더라.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괜히 힘들게 살았더라. 이 말 속에는 인생을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아는 조용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지치면 쉬고 기쁜 날은 웃고 슬픈 날은 울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늘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며 삶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삶은 이 복잡함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출세의 길이 끊어졌을 때 오히려 삶의 방향을 더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성공은 한동안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누구보다 깊고 넓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들 중에 정말로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은 몇 개나 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과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덧붙이는 생각들이 아닐까? 이 질문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불필요한 것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화려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질수록 좋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많이 가지지 않아도 고마운 것에 눈길이 가는 하루,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용기. 이 몇 가지만 세워도 마음의 길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복잡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삶도 따라서 가벼워진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달라지는 순간 복잡했던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새로 생긴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꽉 차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못한 일, 섭섭했던 말, 억울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숨이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더 채우려고 합니다. 영상을 더 보고, 뉴스를 더 보고, 사람을 더 만나고, 뭔가를 계속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덮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울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채운다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채울수록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해집니다. 좁은 방에 짐을 계속 쌓아 올리면 숨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고 내 어깨에 올라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의 자리가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쓴 감정, 억울한 기억, 끝나지 않은 후회, 말하지 못한 속상함들로 금세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막힌 자리를 보지 못한 채 또 다른 무언가를 얹으려 합니다. 비움은 그 막힌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내던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하고 내 마음이 천천히 수긍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우는 일이 조금 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잡고 있어도 결국은 흘러가고 지키려 해도 결국은 떠나간다는 것을,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붙잡던 손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오늘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말,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정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남의 마음,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오늘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둘을 머릿속에서 갈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정리됩니다. 비웠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평온, 걱정 속에 깊이 묻혀있던 여유,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고 고요한 나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말합니다. 괜찮다, 지나갔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들어오고, 생각을 비워야 고요가 들어오고, 집착을 비워야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찾지 못했던 마음의 자리입니다. 비움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 다음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버리고 싶은 것보다 놓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집착은 대개 사랑과 책임의 옆에서 자라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놓을 수가 없어서 붙잡고 있다고. 집착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무언가를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자라기도 합니다. 내가 애썼던 시간, 쏟아부은 마음, 기대했던 미래까지도 하나둘 쌓여서 마치 무거운 돌처럼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붙잡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지치고 메말라갈 때가 많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집착을 놓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상대도 세상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마음 안에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 마음의 공간을 모두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여놓으려 해도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행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남아있는 것의 의미가 커집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미련을 조금 놓으면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인연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사라진 자리만 바라보던 눈을 조금 거두면 지금 내가 딛고 선 자리의 의미가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여백입니다. 지저분한 방을 치우고 나면 숨이 트이듯 마음에도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숨을 깊게 하고 깊어진 숨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 잔잔함은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자유는 세상이 허락해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이 허락해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내면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늦게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오래 붙잡았던 것이 실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 속박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젊을 때는 놓아야 자유롭다는 말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언가를 얻고 많이 가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쥔 것이 많을수록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조용히 깨닫습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쌓이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는 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로, 나를 지키기로 마음먹는 지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어제보다 가볍고 오늘보다 편안하며 내일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조용한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을 어떻게 꾸준히 걸어갈 것인가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면 그 가벼움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태도라는 사실을.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야 조금 살아보는 법을 알겠다. 젊을 때는 마음이 쉴 곳이 없고 앞으로 걸어야 할 길만 보이니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인 뒤에는 하루를 조금 다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하루 태도의 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하고 하루를 기록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태도들이 쌓여 18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마음에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둘을 뒤섞어 놓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남의 마음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나의 몫이다. 이 선을 그어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지나간 일로 오늘의 나를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 속에 오래 머물수록 현재의 나는 작아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사라집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나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왜 그때 그랬을까를 되뇌는 일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기쁨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점점 작아집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순간, 식탁 위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을 스치는 바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세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속에 담긴 깊은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고마운 것을 3가지쯤 떠올릴 수 있다면 이미 잘 산 하루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혼내고 작은 실수에도 오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과 오늘 놓을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 오늘 내가 내려놓을 생각 한 가지,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 이 3가지만 지켜도 하루는 어제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덜 후회할 수 있을까? 인생을 오래 걸어온 사람일수록 알게 됩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 복잡한 원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이 순간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람은 결국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자주 흘려보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정작 오늘의 평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리게 걷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눈앞의 날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 햇볕의 따뜻함, 내가 밟고 있는 바닥의 감촉을 조용히 느껴보는 것. 이 느림 속에서 사람은 남은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위한 단순한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둘째, 오늘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따뜻함 한 번이라도 건넸는가? 셋째, 오늘 나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잘 산 하루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놓는다고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머무를 인연은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떠날 인연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인정할 때,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은 한층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오지 않은 것은 미리 걱정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가볍게 살고, 지금을 온전히 느끼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은 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로 완성됩니다.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남은 당신의 날들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을 빌려 살아온 날들을 천천히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법, 걱정을 다루는 법, 복잡해진 마음을 단순하게 비우는 법, 집착을 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들은 말들 중에서 단 한 줄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한 줄일 수도 있고, 걱정보다 오늘을 붙잡아 보자는 한 줄일 수도 있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의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아침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처럼 하루를 버티는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공간을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돌아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자리로 남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화면을 끄신 뒤에도 잠시만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거나 창밖의 나무를 한번 바라보시거나 내 숨이 오가는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은 길도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